여러분은 거인을 믿고 계신가요? 2016년 여름 미국이 감추고 있던 1급 기밀이 세상에 공개됩니다. 자신을 미국 특수부대 스페셜포스의 요원이라 주장한 한 남성이 실제로 거인을 보았고 팀이 직접 그 거인을 사살했으며 이를 세상에 알릴 수 없도록 미국이 감췄다는 폭로를 했습니다. 정말 거인이 존재했던 걸까요? 유료 미스테리 극장 칸다하르 거인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규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때는 2001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의 전쟁이 시작되며 여러 부대가 주둔을 하게 됩니다. 2002년 미군 수색대는 아프가니스탄 해발 1000m 고원지대인 칸다하르 지역의 주민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대상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이후 수색대가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역 자체가 매우 험준하기 때문에 헬기로 수송을 한 뒤 예상했던 의심 장소들을 하나씩 수색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들 모두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연락이 두절된 상황. 당연히 본부는 적군의 공격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 이후 특별부대 스페셜포스를 투입해 실종된 아군을 찾도록 명령을 합니다. 험준한 산악지대를 따라 조금씩 내려오며 흔적을 찾아왔지만 어디에도 이전 수색대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지요. 그때 한 요원이 동굴을 발견한과 동시에 그 동굴 근처에 미군의 통신 장비와 파손된 총기들이 있음을 확인하고 아마 적군이 저 동굴 안에 은신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 지휘관은 동굴 내부를 수색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키는 대략 5m에서 6m 정도 되는 거인이 나타나 동굴 주변을 살피며 바깥으로 나왔던 겁니다. 복장은 특이하게도 고대 로마 시대의 복장이었으며 긴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었고 손가락과 발가락의 개수는 6개씩이었으며 머리카락색은 붉은색이었다. 그리고 머리와 수염이 매우 길게 자라 있었는데 당시 미군 병사 중 한 명이 갑자기 나타난 거인을 보고 당황해 자신이 들고 있던 소총을 발사하게 됩니다. 이에 화가 난 거인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신의 무기였던 긴 창을 사용 소총으로 자신을 공격했던 미군 병사를 그대로 관통해 들어 올렸던 겁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미군의 어떤 팀도 대처를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이 상황에 자신의 동료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해 거인을 일제히 모두 함께 사격합니다. 그렇게 이 거인은 총에 맞아 사망을 하게 됐는데요. 들리는 내용에 따르면 턱 아래 부분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다고 합니다. 머리를 노렸다라는 내용이죠. 미군은 사망한 미군 병사의 유해도 수습하며 그리고 이 거인의 시신까지 함께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 이후 미국 본토로 수송하기 위해 수송기를 요청을 따로 했고 그리고 수송기 조종사에게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밀사항이니까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건 1급 기밀이기 때문에 외부에 발설하면 안 된다. 그런데요. 당시 수송기 조종사는 자신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인의 발은 천으로 감겨져 있었고 자기가 육안으로 봐도 보통 성인 남자 발 크기보다 2배 이상 컸다. 그리고 수송기에 실으면서 무게를 측정한 게 기억이 나는데 1100파운드, 약 500kg 정도의 무게였다. 그리고 냄새가 약간 시체가 썩은 내가 나는 그런 악취가 났다. 이런 정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문을 던집니다. 이상한 복장, 그리고 매우 큰 키, 손가락과 발가락의 개수가 다른 것, 그리고 칸다하르 산악지대 동굴에서 숨어있던 이 종족은 도대체 무엇일까? 만약 로마 복장을 입고 있었다고 친다면
로마 멸망 시간을 봤을 때 1000년이 넘은 시간, 그럼 그 안에서 계속 숨어있던 것인가? 그럼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던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던집니다. 굉장히 미스테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많이 알려지지 않은 내용, 요즘에 한국에 조금 알려지기 시작하는 내용이죠. 좀 궁금했습니다. 이 내용이 정말 진실일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이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내용이 진실일까부터 찾아봐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내용은 누군가가 폭로를 했고 미군이 거인을 살해하고 은폐했다라는 내용. 그 자체적인 내용만 본다면 엄청나게 많은 목격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대원들, 수송기들, 그 외에도 많이 말이죠. 해서 그 이야기의 실체를 좀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 정말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자면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칸다하르에서 거인에 의해 살해된 특수부대원에 대한 어떠한 기록이나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 국방부 대변인이 답변할 정도라면 그냥 보통의 일은 아니다라는 느낌입니다. 2016년 여름 초자연적인 신화 혹은 음모론을 다루는 이런 웹사이트에서 이 주장들이 시작이 됐고 결국 국방부까지 답을 한 상황이었죠. 궁금했습니다. 한국과 다를까? 같을까? 한국의 내용이 진실이라면 여기서도 진실일 가능성. 과연 이 내용이 어디서 출발한 걸까라는 의문점이었습니다. 내용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유튜브에 업데이트된 하나의 비디오 때문이었죠. 이 내용을 제일 처음 유튜브에 올렸던 사람은 이름 마르줄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작가이자 블로거이자 그리고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이런 내용을 만들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거인에 대해 제일 처음 얘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남자 스티븐 퀘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주장한 사건에 대해서 마르줄리가 관심을 갖게 됐던 겁니다. 거인이라고? 2002년 전쟁 중에 거인을 발견했다고? 야, 그럼 이거 진짜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해서 마르줄리가 이 내용에 대해 조사를 했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한국 내용과는 좀 다른 점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내용과 다른 점 첫 번째, 한국에 알려진 내용에 보면 고대 로마 병사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내용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거짓입니다. 본래 내용에서 확인해 보면 고대 로마 병사의 복장을 한 모습은 없습니다. 애초부터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르줄리가 이 거인에 집중을 했던 내용은 로마 병사라는 게 아니고요. 아, 이거 성서에 나오는 창조물 및 예언하고 현대 시대를 이어야 되겠다라는 좀 독특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거인 자체가 창세기에 이스라엘이 정복할 당시 가나안 땅에 살았던 신들과 인간 여성의 자손으로 묘사된 네필림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자, 한국에선 네필림이라고 주장한 게 아니었고요. 외국에서 네필림이라고 주장을 한 게 먼저 내용이 나온 겁니다. 고대 로마 병사와는 상관없는 내용이었죠. 이 내용이 일단 한국과 달랐습니다. 둘째, 한국과 또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누가 그랬대라는 내용이 나왔죠. 근데 외국은 실제로 목격자를 데리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름은 모릅니다. 그들이 얘기한 걸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자신의 동료가 죽는 걸 봤던 사람, 특수부대 대원이었던 사람, 본명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모릅니다. 얼굴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명칭을 더 슈터라고만 부릅니다. 별명이죠. 처음 더 슈터라는 사람을 3번 정도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 진짜 믿은 것이죠. 그리고 마르줄리가 주장하는 내용 중에는 그 슈터를 만나기 위해 가던 도중에 우연히 자신의 차를 운전해주던 사람이 전직 군인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도 이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하며 그를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그 사람의 별칭은 미스터 D입니다. 미스터 D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작전에 투입된 건 아니고 저도 그걸 들었는데 기지에 돌아왔을 때 동료들이 동굴에서 사람 같은 걸 발견하고 죽였대요.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덩치가 사람의 3배였고 손가락 발가락이 더 많다고 들었고 빨간 머리라고 했어요. 특수부대가 찾았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증언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르줄리는 현장을 돌아다니다가 창날을 찾았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무려 6kg짜리 창날입니다. 6kg짜리 창날이 앞에 달려있으면 뒤에까지 봉을 붙이면 얼마나 클까? 보통 사람은 못 들 것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무조건 거인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물론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도 당시에 갔던 특수부대다. 그 사람의 닉네임을 미스터 K라고 부르게 됐는데 그는 현장을 본 걸 똑같이 묘사합니다. 괴물이었다. 붉은 수염이 있었고 붉은 머리카락이었다. 근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댄이 총을 쏘며 달려왔는데 그때 그 괴물이 찔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에 놀라 우리 모든 대원들이 얼굴을 쏘자라고 얘기하며 당시 갖고 있던 무기, M4, 카빈, 라이플 모두 얼굴 쪽을 향해 난사를 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까지 들어보면 분명 한국의 내용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고 구체적입니다. 해서 이 내용을 듣고 났을 때 그러면 이거 진짜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확인해 봐야 될 건 한국의 모든 게 다 잘려진 상태에서 그냥 그렇다더라. 하지만 원래 내용에서는 조금 다른 내용이 있더라. 그랬을 때 힌트를 찾아봐야 될 게 있었습니다. 미국에 나온 그 정보들이 정말 사실일까라는 문제죠. 이상한 오류 첫 번째입니다. 그들 누구도 이 장소가 어딘지를 말을 못합니다. 칸다하르라고는 하는데 그게 어디다? 구글 맵으로도 보여주지 못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얼굴을 까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장소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이상한 오류 두 번째. 그들이 이 에피소드를 유튜브에 2016년 8월 13일부터 업데이트를 시작을 했는데 내용적인 걸 보면 좀 의심이 가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모두 다 닉네임, 그리고 언제 촬영됐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어느 날짜, 어느 장소, 어디도 알 수 없습니다. 자신들끼리 찍어놓고 편집해 그들이 진짜다라고만 주장하는 내용이었죠. 누가 쏘고 누가 죽였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그들 중에는 이런 말만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좀 먼 장소예요 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작전 상황이니까 말을 못하는 거겠지. 역으로 얘기하면 그럼 왜 폭로를 했어? 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뭐 시간이 지나서 기억을 못하는 건가라는 의구점도 들지요. 이상한 오류 세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색대가 들어갔다가 한 팀이 다 없어졌다 그랬죠. 두 번째 들어갔던 팀이 스페셜 포스라고 한국에서는 알려져 있지만 그게 실제로 들어간 팀은 특수작전 태스크포스였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하죠. 태스크포스 일부가 그 안에 들어가서 했는데 정확하게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거인을 쓰러뜨리는데 30초간 사격했다. 이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30초를 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팀이 M4 기관총, 그리고 반자동 소총, 그리고 라이플 모두 무장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화력이 1초에 얼마나 쏠 수 있을까요? 한 표적에 집중이 되면 30초요. 거의 이런 추측을 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엄청난 피해였단 얘기죠. 얼굴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날아갔을 거다라는 내용인데 왜 턱 부분만 깨졌다고 얘기하지? 라는 의문점인 겁니다. 물론 이런 것만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한 오류 네 번째.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단어 하나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했습니다. 미국은 모든 전사자 및 실종자의 이름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국민,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들이었거든요. 혹시 댄이라는 이름이 정말 존재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댄의 이름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실종자 명단 어디에서도 확인이 제대로 안됩니다. 사망한 명단에서 확인이 안됩니다. 해서 혹시 댄의 별칭, 이름이 다니엘이었나? 이것까지 모두 확인해봅니다. 그런데 확인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2002년 칸다르에서 사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혼자 사망하지 않았고요. 3명과 함께 사망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망한 이유는 폭발물을 제거하다가 사망합니다. 즉, 찔려 죽은 게 아니고요. 혼자 죽은 것도 아닌,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 겁니다. 다른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합니다. 사망자 이전에 한 부대, 수색대가 아예 다 실종됐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죠. 2002년에 하나의 수색대가 통째로 실종된 경우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또 이런 말은 나옵니다. 아이, 그거 감춘 거겠지, 숨긴 거겠지, 공개 안 한 거겠지. 그런데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사람에 대한 유족 그 누구도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찾을 수 있는 정보는 여기까지가 답니다. 해서 아니야, 감춘 거야 라고 하신다면 이 내용을 믿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거 감추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내용의 진위 여부는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미국이 감춘 거인. 문득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감춰서 뭐가 달라질까? 거인을 감추면, 혹은 거인을 따로 조사하면 무언가 새로운 게 있을까?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럽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 좀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셜입니다. 개인적 의견이죠. 솔직히 말씀을 좀 드리면 한국 내용은 좀 많이 틀린 내용도 있었고요. 다른 내용이었죠. 어쨌든 그런 내용이었는데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미국 자체가 전쟁 중에 전사하거나 실종된 사람을 감출까? 이런 거. 뭐 그럴 수 있죠. 특수부대면 감추고 비밀리에할 수도 있죠. 뭐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완전 부정하는 건 아닌데 왜일까라는 생각이에요. 사실 그렇게 할 거면 다른 임무로 사망했다, 다른 임무로 실종됐다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만약 감춘다. 왜냐면 그게 가족들도 있고 유족들도 있는 판국에 갑자기 아예 행적도 돌아오지 않고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은 군인을 되게 군인은 영웅이에요. 나라를 지키고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높은 위상이죠. 당연히 뭐 그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니까 나라를 위해 싸우고 희생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이 전쟁을 나가서 실종돼서 돌아오질 않은 거예요. 그럼 그걸 유족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유족들의 입장에서도 명예라는 게 중요한데 실종돼서 사라진 사람을, 그러면 뭐 시신이 안 돌아온다 치더라도 그러면 명단은 올려줘야죠. 예를 들면. 왜냐면 그래야 뭐 장례를 치를 수도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뭐라고 할까, 예우잖아요. 전쟁은 나갔는데 이 사람이 안 돌아와. 그럼 이거 당연히 그 국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우리나라보다 군인에 대한 예우가 강한 국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유족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 문제는. 근데 그런 내용이 아예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딘가에 비슷한 이름, 그러니까 다른 사망 원인으로 나오면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사망자와 관련되어 있는 직책도 다르고 임무도 다른 사람이었고, 이게 그렇게 나왔다는 게 좀 좀 뭔가 좀 다른 느낌이라는 생각이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믿기 힘들다라는 느낌이었고,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냥 출발 자체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처음에는 스티븐 케일이 주장을 했던 건 야 괴물이 있었대. 그 지역의 신화처럼 있었던 거지. 그런 내용을 그냥 했는데 이거를 마르줄리가 판단한 건 야 이거 그 성서에 나오는 거랑 결합시키자라고 해서 유튜브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참 좀 그렇다라는 느낌이죠. 그리고 사실 거인과 관련되어 있는 미스테리 저희가 그동안 오래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것도 예전에 들었지만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예전에도 많이 했어요. 그거 실제 원래 사진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되게 많이 조작돼 있어요. 사진 자체가 조작된 케이스도 너무 많고 뼈 이만한 거, 뭐 해골뼈 이만한 거 옆에 사람 앉아있는 거 그거 원본 사진도 보여드렸었잖아요. 그거 조작된 사진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거인이 직접적으로 존재한다에 대한 부분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걸 뭐하러 감춰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감추기 쉽지 않아요. 학자라는 게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학자분들은 대부분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거를 다 같이 함께 비밀로 그냥 우리 모두 함께 입 맞추고 이거 모르는 척 합시다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증명하는 건 더더욱 어려울 거고 그리고 이 인류의 종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제가 이제 함부로 얘기를 안 하는 게 이 영상도 아마 제가 볼 때 비추 많이 걸릴 거예요. 거인, 공룡 이런 컨텐츠 하면 비추 되게 많이 걸려요.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이제 이런 쪽을 얘기하게 되면 이제 이제 어떤 신념을 갖고 계시는 나쁜 거 아니죠? 이제 그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이제 싫어하세요. 나쁘게 보시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저도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땅은 거짓말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땅. 지구의 역사는 땅 속에 지층에 존재하잖아요. 지층에서 나온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긴 얘기니까 제가 함부로 안 하겠지만 조금만 마음을 열고 찾아보시면 지층이라는 건 시간과 그때 당시에 있었던 매장과 여러 가지들이 같이 겹쳐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거 자체를 부정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거를 부정하려면 새로운 증거를 갖고 와야 되는데 대부분 새로운 증거들이 조작되어 있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으니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지. 실제로 이게 맞다면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라면 저도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학자들이 그걸 다 같이 입을 맞춰서 감춰야 될 필요성까지. 뭐 그거 말하면 죽으니까로 가버리면 사실 진짜 할 말은 없는데 그거 말하면 폭로하면은 뭐 나중에 뭐 쥐도새도 모르게 골로 가니까 뭐 이러면은 뭐 사실 진짜 할 얘기는 없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네, 좀 그렇지 않을까. 왜냐면 진실을 얘기해도 문제 안 생기잖아요. 뭐 야 거인이 있었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주장하고 다녀도 누가 와서 해코지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적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네, 그냥 컨텐츠를 컨텐츠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